그냥 심장이 뜨끔뜨끔거리는 게요. 아 근데 솔직히 생활하시면서 남들보다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먹는 거고 또 때를 놓친 거 먹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먹어서는 안 될 거네요. 반성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좋다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먹을 때 도움이 되는 게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고요.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. 자, 어떤 걸까요?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므로 부작용 걱정 없다. 저도 어디선가 이런 말 들었는데 세 분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. OX 정답은 뭘까요? 자, 세 분 들어주시고요. 역시나 뭐 약속이나 세상에, 하신 것처럼 세상에. X를 모두 들어주셨는데 X예요. 우리 약대 교수님은 약을 먹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또 아니라고 X를 드셨습니다. 방 교수님 네. 설명 좀 부탁드려요. 영양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. 이제 자신의 몸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즙 분비가 쓸개즙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지방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.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걸 드셨을 때는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수용성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들도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서 저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약간 제용성 형태의 제품을 만든 것도 있는데요. 이 역시 소화 기능이 취약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역할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임 교수님. 네, 이 건강하려면은 실은 특정한 어떤 영양소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.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도 우리가 한 종류만 계속 먹으면 뭐라고 해요? 편식한다고 하고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. 하물며 건강기능식품은 뒤에 식품이 붙어 있으니까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요. 실제 모양은 약 모양이고 농축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름은 식품이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병원 약들은 어떻게 해요? 그 약들이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장기간의 연구를 거쳐서 득이 더 많다, 해는 적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용량이라든지 먹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이렇게 복용을 권하는데요.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실은 연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약물처럼 뭐 장기간의 연구라든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의 연구는 조금 부족한, 미흡한 형편입니다.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이름은 식품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모양이 약이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농축된 것을 먹을 때는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. 네.